하나 그랬더니 결국 국어 문제였네요. 국어가 부정확했습니다. 저희 글 쓸 때 공부했다, 배웠다 늘 같은 표현 쓰지 말고 다음 문장에서 공부했다, 그 다음에 배웠다, 익혔다 이렇게 쓰라고 배웠는데 법률 용어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네요. 선생님 초등학교 셈본 뭔지 아닙니까? 네, 셈본 네 좋습니다. 하여간 이 우리나라 법제처가 저는 국어법제처로 바꿔서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된다는 주장을 들어놨는데 이 국어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굉장히 여지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거를 보면서 중앙선관위는 대충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다 투잡대에 들어와서 그들이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고용돼서 하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어서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장재원 박사님이 아까 오시지 못하고 대신 그 법무법인 명분에 계신 윤성남 선생님이 장재원 박사님 대신해서 전산조작 과정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걸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짧게 해주세요. 슬라이드가 계속 연결이 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시는 이정원 대통령을 모시고 또는 이 자리에는 모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단결하게서 모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하나의 제목인 전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원래 장재현 박사님께서는 육사를 나오시고 또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5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용감하게도 대법관을 통해 대법관 3인에 대해서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입니다. 이분의 전력을 보면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전산과장 오랫동안 하면서 과거에 전산으로 인한 비리를 직접 이렇게 색출했던 그런 전과가 공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셔서 여러 본인님들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특히 오늘 안양 바천경찰서에서 고발인으로서 아마 고발인 조사를 며칠 전에 마쳤고 곧 피고발인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동지들이 또는 동생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지해달라고 어제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이 점을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옮길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설명 좀 하고. 예. 어쨌든 장재현 박사님께서 주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엄청난 형적한 차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어병기 교수님이나 김아름 박사님들은 수리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나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게 현실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1~2% 차이는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실법 들어가는 것이 몇천 표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오차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통계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할 때는 500명 내지 많아야 1000명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총선이라든지 2022년 총선에서 많은 숫자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때 심지어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35%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그 장재현 박사가 나름대로 국민들이 못 안 믿으니까 특히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났습니다. 너무 어립니까? 말씀을 잘 드립니다. 네. 계속 보십시오. 어쨌든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을 내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인이 투표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뿐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내용을 내었습니다. 그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계속 지니까 그게 보여준 투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속아나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어느 시점에 가서 하더라도 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똑같으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당일투표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지기 위해서 당일투표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면 당연히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그 답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사위가 1면 2, 3, 4, 5, 6, 6개가 있는데 10개를 던졌을 때는 1이 나올 확률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2번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3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숫자가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넘겨간다면 그 숫자는 전부 다 6분의 1씩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답이 결과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장재현 박사가 가장 이번에 성공한 하나의 케이스는 범인을 우리가 그 범죄인에 있어서 우리가 수사를 요청할 때는 범죄인을 특정해야 되는데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전산 조작이 없어서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5사람 특정했는데 아마 그 사람도 음주를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어떤 세력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렇게 또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남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외부 세력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또 하나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서가 돼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 선생님이 대신 발표한 장재현 박사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원자력을 때려 죽인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을 죽일 때 뭘 이용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시험 평가서를 조작했다라는 사건이 터지니까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그때 인기가 딱 떨어지니까 문재인 씨가 불거들어지면서 한국 원자력을 죽이는 탈핵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 원전 싹 조사해서 그거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원전이 잘 나가는데 지금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몇 군데도 좋고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우리 유 박사님이 발표했을 때도 나오는 그 모순점들, 용어의 혼란 같은 거 그거 다 정리해서 적용을 해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국 선거 제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계속 영향력 공작에 휘말리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듭니다. 자, 이어서 말입니다.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이 먼저 짧게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기회가 되면 플로어에 좀 기회를 좀 이따가 주십시오. 먼저 한양대학교 명주성 교수님인데 명 교수님은 공대 교수님이시고 지금 장재현 박사님하고 비슷한 발표를 전에 하신 것도 저런데 아닌가 그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밝으신 분인데 좀 짧게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지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짧게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이 디지털 세계 이 선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누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냐
첫 단계는요,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내가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선거 끝나고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라는 그 두 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맹주성 중앙선관위 조작 프로그래머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4.10 총선하고 4.15 총선은 완벽하게 틀려요. 그게 뭐가 틀리는 거 아니? 4.15 총선 때도 물론 활용한 거는 무효투표지입니다. 122만 표. 그때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 분위기가 안 돼서 몰랐어요, 전부. 근데 4.10 총선 때는 130만 표가 나왔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범죄자가 이번에는 내가 200석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프로그램 하나뿐이 없어요, 중앙선관위에. 그리고 보존값 쫙 만들어 놓고 200석에 해당하는 보존값 하나만 쳐놓으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프로세스는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차질이 생겼냐? 71.3%로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값을 만들어 놨는데 당일날 이번에 뭐 사건이 많아갖고 실제로 투표했더니 67.0% 4.3%의 오차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자인 나는 이제 당일에서 났기 때문에 2시간 뒤면 개표합니다. 전산상으로 고치는 거야 뭐 몇 분이면 끝나죠. 근데 이것을 각 지역구에 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를. 그러다 보니까 당황했죠. 좀 이제 지금 시간이 뭐 간단히 나와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상한 동영상 저기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전에 1시에 1000명의 투표 인구가 나오는데 2시에 500명이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또 어느 시간대에서 어느 시간대 지금 0이야 0. 왜 0이 됐을까요? 이거는요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 이외에는 분석 못합니다. 맞습니다. 조작이 하나하나 안 되니까 전부 리세트 시켜갖고 0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한 겁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울산시 북부 예를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조작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조작해서 발표하는 숫자의 무효표 수가 예를 들면 4,700개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발표했어. 근데 실제 개표장에서 나온 거는 2,000표뿐이 안 돼요. 나머지 2,000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무효표로 갖다 전산상 조작으로 만들어서 무효표로 한 거예요. 이것이 130만 표입니다. 이것이. 이런 분석은 범인인 나 이외에는 그 조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고가 벌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조작을 해놨는데 4.3% 이게 이상해졌어요.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발표하는 그 실시간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없이 말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는데요. 중앙선관위 프로그래머 조작권보다 내가 한 수 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프로가 거의 더 강력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